네, 네. 그 제가 여러 번 그 청소년과 관련된 강의를 할 때 그 청소년 담당 간사들에게 새로 특별히 들어온 친구들한테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YMCA 말이 어렵대요. 근데 그 어렵다는 말 중에 저희가 쓰는 그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저희가 그 암묵제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끼리는 맨날 쓰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YMCA, 영맨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 청소년 YMCA,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쓰는 말이 청소년 그 청와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청와대는 그 블루하우스라고 생각하는데 YMCA 사람들은 청소년 YMCA 대표자 회의를 청와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쓰는 말, 그래서 청와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그 청소 YMCA에서 가장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마 쭉 듣게 되실 건데 그 회원 주동성이라는 말을 또 많이 써요.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동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청소년 업계에서는 인파워먼트 혹은 뭐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 청소년 주동성 얘기하는데 굳이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한다라는 얘기들을 가지고 청소년 주동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청소년 주동성이라는 말 뭐 회원 주동성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말들 때문에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요. 청소년 간사들이 아니면 이 진입 장벽이 높아서 이 말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간사학교를 하시면서 그 Y가 쓰는 말들, 단어들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간사학교가 끝나시면 우리 안에서 그 암묵지로 전승되어 온 혹은 도제식으로 전승되어 온 그런 YMCA 워딩을 좀 익숙해지는 단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예,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1월 1일부터 수원 YMCA에서 사회교육부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YMCA만 있었거든요. 물론 부서는 청소년 처음 시작은 수원 YMCA에서 사회교육부 어린이 캠프, 어린이 사회교육을 진행을 하다가 다시 마산 YMCA로 넘어오면서는 청소년 상담실에서 청소년 상담 업무를 하다가 다시 또 마산 YMCA 본관으로 넘어가면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맡아서 하다가 다시 청소년 업무를 하기 시작하면서는 마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관장으로 쭉 오래 있다가 그, 그 당시에 그 연맹으로 다시 지도력 국장을 하기 위해서 연맹을 가서 활동을 하다가 양산을 내려왔습니다. 양산에 온 지 보니까 6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제 인생에서 YMCA를 빼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서 그 YMCA 운동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 제가 지금 쫓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그, 한 일주일째 여러 가지 준비로, 총회 준비로 새벽까지 일을 하다 보니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서요. 그래서 그 회원 주동성이라고 얘기하고 간사학교를 얘기할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저는 강의 시간에 치고 들어와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물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기 힘든 구조에 지금 와 있어서 그게 되게 아깝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보시면 2005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2005년도부터를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를 하면서 왜 2005년도인지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작년에 얘기를 했던 강의 아니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긴 하지만 아마 작년에 했던 얘기랑 지금 횡설수설하는 얘기랑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실사 하고 합니다. 우선 보시면
그 청소년 YMCA 청소년 운동을 정리하면서 저는 그 YMCA 청소년 지금 여기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뭐 청소년 센터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첫 시작이 청소년 활동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청소년 운동을 정리한 겁니다. 저 그 YMCA 청소년 간사를 뽑을 때 제가 인터뷰를 할 때 그 청소년 운동가를 뽑는 청소년 간사를 뽑으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그 청소년 운동이 아니라 청소년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아마 YMCA가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선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YMCA에서 하는 청소년 운동은 이러이러한 것이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맞지 않으면 아마 YMCA 청소년 운동을 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전달을 합니다. 왜 청소년 운동이냐 라는 청소년 운동을 하는 그 역사의 흐름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 청소년 운동엔 청소년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청소년 회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용과 운동성이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1번을 외연의 확장과 회체계의 정립, 2번은 내용과 운동성을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또 YMCA만 자주 쓰는 말이 회체계입니다. 생각해보면 조직이라고 얘기하고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면은 모임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회체계라고 써서 모일 회자 한문으로 하면 체계, 시스템이죠. 이 회체계를 만드는 일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운동은 사람이 하고 청소년들이 하는데 개별화된 파편화된 운동이 아니라 조직을 통해서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서 이 어소시에이션이 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역사들이 YMCA 역사 안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회체계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요. 그런 역사들이 지금 2005년부터 시작된 회체계 확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2005년을 원년으로 잡아서 2005년부터 설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 한국 YMCA 역사에서 미천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요즘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2005년도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연의 확장 및 회체계의 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김진구원 지도력 국장이 만들었던 YMCA에 와가지고 청소년 운동 지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운동 지도에 나와 있는 것이 청소년 도대체 YMCA가 청소년 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누가 있고 얼마나 있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지도를 만들었고 전국 YMCA 다 보냈습니다. 저희 YMCA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 2017년 당시에 총 동아리 수가 614개 그리고 총 회원수가 8,377명 그리고 총 수탁시설이 76개 시설 그리고 15세 투표권을 YMCA 안에서 15세 투표권을 준 YMCA가 23개 지역입니다. 여기에 양산 YMCA도 들어있습니다. 마산 YMCA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 어디에도 청소년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동아리 수가 614개, 청소년 운동을 하는 운동 담당 주체로서의 청소년들이 8,377명이 존재하는 데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유일하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진짜 막강한 조직 운동이 청소년 YMCA다라고 저는 어디 가도 얘기를 하고요. 어느 지역이나 어느 단체를 가더라도 제가 소개할 때 이 조직 운동체로서는 최강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뿜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2014년에 저희가 2014년, 2013년 정도에 이강호 박사님을 모시고 YMCA 청소년 운동에 대한 특강이라기보다는 제목은 암중모색이라고 해서 청소년 운동 어디로 가야 되지? 특별히 YMCA 청소년 운동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YMCA에서 청소년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을 조금 모아서 암중모색이라는 얘기를 생각날 때까지 우리가 한번 끝장을 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이강호 박사가 저희한테 했던 얘기가 인비저블이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많은데 YMCA가 안 보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저희들의 어퍼컷을 날렸었는데요.
인비저블과 더불어서 예, 발음이 시원찮죠. 인비저블 플러스 전통시장 할머니 자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로 열받았는데요. 이 그 시장에 가시면 할머니들이 자판에다가 뭐 나물 조금, 상추 조금, 뭐 부추 조금 이렇게 놓고 조금씩 놓고는 놓아놨던 그런 형태를 상상하시면 YMCA가 이것저것 정말 잡다하게 청소년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하는데 뭔가 그 딱 내놔서 그 이미지로 딱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평가 절하를 하셨어요. 넘겨주시면요. 제가 넘길 수 있습니까? 네. 그, 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 우리 안에조차도 인비저블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이 보이는 지역사회라는 얘기를 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청소년이 보이는 지역사회는 만들어냈는데, 청소년과 YMCA가 보이는 지역사회는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스스로의 반성들을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가 오늘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청소년 수탁시설에 있습니다. 저거가 제가 새벽에 고친 자료가 아니네요. 할 수 없죠, 뭐. 네, 그 새벽에 이걸 보다가 이게 작년에 준비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중에 많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상담 지원센터들이 사라지고 없구나. 그리고 새로 너무 많이 생겼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보고요. 그러면서 70여 개의 수탁시설이 있어요. 청소년 수탁시설도. 그것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청소년 수탁시설을 맡아 있고,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 면접을 보러 가면 면접 문제에 나오는 수많은 평창 청소년 수련관, 또 천안 청소년 수련관, 예, 부터 등등. 예, 수많은 수련관장님을 YMCA 출신 분들이 다 맡아서 하시고 계시고요. 이렇게 막강한 청소년 수탁시설을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수년째 이런 간사들끼리 모이면요. 토론을 합니다. YMCA 청소년 수탁시설이 과연 YMCA 청소년 운동에 도움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가지고 예, 또 수많은 서로 간에 애정을 가지고 치열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청소년 숙탁시설을 통해서 YMCA가 커진 건 확실히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진 한계도 있죠. 문제는 우리 안에서 청소년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과연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걸 빌미로 언제든지 수탁이 해지될 수 있는 늘 불안정한 고용과 지자체하고의 관계 설정의 문제도 있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수탁시설에서 있는 청소년 회원들이 본인들이 청소년 YMCA라는 생각들을 안 하기도 하고 이들을 과연 청소년 YMCA라고 우리가 억지로 우길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이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진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김양화 관장님 계신 곳에서 일을 오래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과연 이 수탁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청소 YMCA 동아리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수탁시설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 간사들은 이 YMCA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것들은 끊임없는 딜레마고 끊임없는 고민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요. 지금 저의 결론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답이라는 생각을 해요. 수탁시설에 일하고 있는 간사들이 이렇게 지금 간사학교에 들어와 계시고 이 간사학교를 통해서 YMCA 간사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것이 가장 어쨌든 빠르게 YMCA 정체성을 가지는 길이고 이것과 함께 청소년들이 결국은
자기 운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마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간사로 일하는데 그만두고 나갔다. 그만두고 나갔을 때는 내 운동을 했다면 나와 같이 일했던 그 조직들은 청소년 YMCA 동아리가 아니고 그냥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요. 저는 던지는 질문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련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방과 아카데미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YMCA 운동을 하고 계신지 자기 운동을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간사학교에 들어오신 건 YMCA 운동을 하기 위한 결단의 과정들이죠. 이 결단의 과정들에서 간사학교를 마치고 나면 그만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간사학교를 담당을 한 3년 했었고요. YMCA 기초간사학교에서 간사학교 담당을 많이 하지만 YMCA 간사학교하고 YMCA 그만두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간사학교를 했을 때도 그랬고요. 이유는 이 기간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이걸 잘 들어보고 내가 자기 운동을 하고 싶은 건지 YMCA 운동을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그만큼 YMCA 운동을 할 만큼 매력적인 곳인지 아니라고 생각되면 빨리 그만두는 것이 YMCA로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죠. 넘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네. 고교와이에서 청소년 YMCA로의 방향 전환인데, 회책에서 청소년 YMCA라는 얘기가 2005년에서 왜 2005년에 시작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2005년에서 2006년 넘어오는 시점에 치열하게 왜 청소년 Y를 써야 돼, 고교 Y. 대구 Y는 아직도 하이 Y 쓰시더라고요, 이사님들이. 하이 Y 쓰는 사람들, 고교 Y 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치열하게 이 개념 가지고 논의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청소년 YMCA라는 용어가 정립이 되어 버렸습니다. 2004년에 제37차 전국연맹, 한국 YMCA 전국 대회가 있었고, 이때 열렸던 청소년 포럼에서 지금의 고교 Y나 동아리 연합회 등 지역 YMCA 상대에 있는 많은 조직들을 연계하고 운동을 결집해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소년 YMCA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 조직체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2004년 전국대회에서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후에 지금처럼 지금 권역별로 청소년 YMCA는 다 같이 모이지를 못하고 권역별로 다 같이 모이기에는 8,700명, 지금은 9,000명 넘었겠죠. 그런 청소년 조직체가 다 같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권역별 조직체를 만들었습니다.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이런 권역별 청소년 조직체를 확장시키고, 이걸 하려니까 이 많은 8천여 명의 친구들이 같은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침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청소년 YMCA를 간사들이 모여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간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연맹에서 내려주면 그 매뉴얼대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때의 청소년 Y 담당 간사들은 지침서가 없구나. 모여서 뭔가가 필요해. 그럼 우리가 만들지 누가 만들겠어. 이런 마음으로 모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교와의 지침서부터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4년, 2005년도에는 청소년 YMCA 지침서를 그냥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공증받게 됩니다. 전국 YMCA 쪽에. 전체적으로 공증이라는 말이 다 같이 배포하면서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 YMCA라는 용어가 우리 안에서 안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YMCA라는 용어의 변동이 아니고 단순히 운동 방향이 전환되었다라는 그 시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함의가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청소년 YMCA가 그냥 선배들이 그냥 후다닥 만든 것이 아니라 고민하면서 이 지침서라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들 속에서 태동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적 증명서인데요. 네, 김승욱 국장님 소리 들립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본 문제가 보이시면
여러분들이 만든 청소년 YMCA가 함께 동의한 개념인가? 이 용어가 어떤 함의를 갖고 있을까라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쉽게 설명할 때는 청소년 Y가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탈학교, YMCA 운동에서의 탈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청소년 문화의 집부터 청소년 시설들을 많이 수탁을 하면서 그쪽에서의 그 아이들이 모일 때는 중고등학교의 경계들이 허문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고요. 학교별 단위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그러면 이걸 중학와이라고 해야 돼? 고교와이라고 해야 돼? 결국은 그냥 뭉뚱그려서 청소와이라고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그럼 이것이 이렇게 올바른 방식이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긴 합니다. 현재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청소년 Y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1-4가 회체계라는 말인데 아마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청소년 YMCA 대표자 회의, 줄여서 청와대라고 하는 그 회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현재 2021년에서는 16기의 청와대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좀 안정적인 구조로 YMCA 안에서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을 때, 양산 YMCA에 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청와대를 만든 청소년 YMCA 대표자 회의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청소년 YMCA 동아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과 같이 뭔가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같은 얘기를 다 모아놓고 할 수 없으니까 대표자 회의를 만든 거예요. 이 대표자 회의를 만들고 그리고 중요하게 만든 것이 동령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 동령회는 가장 상징적인 조직인데 같이 모여서 탑다운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청소년들이 우리가 올해 어떤 운동 목표를 가지고 같이 활동하겠어 라는 것들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동령회입니다. 이 동령회를 통해서 지도력을 정말 간사학교처럼 단단하게 훈련시키고 이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운동 과제를 1년 동안 전국과외가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거 청소 YMCA에 과연 어떻게 운동이 가능했는가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는 피를 토할 만큼 토론을 했다라는 거죠. 저도 회의를 시작을 하면 새벽까지 모여서 줄기차게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 회의라는 것이 그 주제를 잡는 것이 올해 해야 될 목표를 뭐로 잡을 것인가, 어떤 운동 과제를 가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의 토론을 하는 훈련 과정들이 아이들 얘기로서는 목에 피가 나올 정도로 엉덩이에 땀이 배일 정도로 모여 앉아서 지긋하게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토론을 통해서 어른들이 하는 소리 질러서 혹은 목소리 큰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진중한 토론 과정들을 지난한 토론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낸 이 목표들이 현장으로 들어와서 전국의 청소년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큰 운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가지고 청와대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리고 청와대를 통해서 이 훈련 과정들을 갑니다. 근데 지역에서의 문제점은 청와대를 참석한 친구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깨에 뽕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갔다 와서 자기만 알고 전국적으로 이성 친구들을 만나는데 더 관심이 생겨서 오고 나면 양산에 있는 마산에 있는 대표가 막 원주에 있는 친구랑 서로 사귀고 이래서 막 거기 행사에 참석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런 고민들이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회체계를 만드는 일들의 지난한 역사가 있었다. 왜 회체계에 몰두를 하였을까를 한번 보시면 저희 밑에인데요. YMCA가 청소년 운동을 열심히 해온 단체로서 지역의 시청연회가 지금은 70여 개 정도 있다면 그때 40여 개가 있던 시절에 청소년 상담실이 30개 정도 가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수원 YMCA 일할 때 수원도 청소년 상담실을 했고요.
그럴 때 30개 정도를 전부 YMCA가 했었거든요. YMCA가 청소년 3단실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부 위탁을 받았는데 1990년도 초반부터 정부가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결국은 인력이나 노하우가 다 흡수돼 버렸어요. 그리고 다 일괄적으로 청소년 상담실은 다 반납을 합니다. 거의 YMCA가 남아있지 않고 몇 개 안 빼고는 다 반납을 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그 민간 단체로서의 NGO 단체로서의 YMCA가 그 정부 위탁 단체로의 청소년 상담실을 맞이할 기구적인 역량이 안 되는 시점이었어요. 하다 보니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 깨지는 이 시기에 그 결국은 평가는 그럼으로써 청소년 그 생활 세계, 현장의 목소리를 이슈로 개발해 왔었는데, 아,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만나다 보니 가출한 청소년들이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쉼터를 만들어야 되겠어. 아, 청소년들하고 만나다 보니 왕따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그래서 아, 청소 왕따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겠어. 청소년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놀 데가 없는 것 같아. 아, 놀 데를 혹은 놀거리를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런 거 청소년 축제를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청소년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이슈로 개발하던 이 수단들이 정부로 다 들어가 버림으로써 YMCA는 급감하는 거죠. 운동력에 있어서는. 근데 이것은 똑같이 되풀이 됩니다. 그 모든 운동이 YMCA가 가지고 있던 시민운동이 시민중개실이 정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 YMCA가 가지고 있던 NGO로서의 고유한 시민 역량들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역사들을 다 가지고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경남의 그 경남에 있는 그 시민사회 단체들의 기초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 인력들은 다 중간 지원 조직으로 다 빠지고 어쩌다 공무원, 어공으로 다 빠지고 위탁단체로 다 빠지고 그러면서 YMCA 내부의 운동력을 그건 다 소진되는 경험들을 이때부터 주 두두두두둑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들어온 사람들도 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어디인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동성이 상쇄되죠. 어, 저는 처음에 모의 투표를 할 때 양산에는 그 직영을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이요. 그 청소년 수련관하고 같이 모의 투표를 합시다라고 찾아를 갔었는데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 그 시 직영에서는 그 연대를 하는 것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백업은 그러니까 그냥 얼굴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조직적으로 결합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거절을 들었었는데요. 관과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운동성들이 약화되는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겪었어요. 겪으면서 YMCA가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이 운동성들을 놓치면 YMCA는 청소년 운동 단체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운동성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난한 투쟁의 역사였다. 2005년도부터 보시면. 그래서 넘겨주시면 한마 더 넘겨주세요. 거꾸로 넘겨주세요. 한 장 더. 2005년부터 시작되게. 네, 거꾸로 가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8페이지, 7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자, 2005년도부터요. 제가 시계를 들고 안 들고 와서 문자 막 떠들고 있네요. 2005년도에 부터 시작된 투쟁의 역사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YMCA 청와대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 YMCA가 운동하는 곳이다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한 정말 치열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2005년도에 한국 YMCA 낭랑 포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담당 간사에게 토론회나 그때 그 전까지도 물론 많이 했지만
대놓고 시민운동만 선거 때 토론회하고 뭐 유권자 운동하고 이렇게 해왔다면 청소년 담당 간사에게 포럼하고 토론회 조직하라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청소년들하고 같이 하라라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 명칭을 좀 더 기발하게 쾌발랄하게 해보자 해서 이름은 낭낭포럼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면서 18세 참정권을 내놓으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캠페인 이런 게 말은 좋아서 캠페인이죠. 거리에 나가서 우리도 그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정계특위에다가 정치권에다가 18세 참정권 주시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담당 간사들이 이게 정치적으로 청소년들이 그 정치력을 가지지 못하면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면 영원히 청소년 문제를 깨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이에 통일 자전거 모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6년도에 첫 번째로 전국 동령회가 생깁니다. 아까 얘기하면서 동령회를 통해서 운동 과제들을 만들어내자라는 간사들의 결의가 모아졌고요. 동령회를 시작을 하면서 전국 과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제1기 청와대 전국 대표자회를 만들고요. 대표가 배다성, 송중선, 이봉준이 1기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5.3일 지방선거 청소년운동본부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통일자전거 종주단에 참여합니다. 지금 배다송 안동와의 친구는 저기 지역 아나운서가 돼 있던데요. 그 5.3일 지방선거 참여운동을 통해서 이때에 그 미래 유권자 축제 및 모의투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지금과 같은 그런 광범위한 모의투표가 아니라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이러이런 지방선거 시장님에게 바란다 이런 것들을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포스트잇을 붙이기도 하는 모의투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18세 투표권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바라보니까 YMCA 안에 자기들 투표권이 없더라는 거죠. YMCA 총회 때 청소년들이 이사가 될 수가 없고 이사를 뽑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회원 주동성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참여와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면 아이들이 눈을 돌려서 YMCA 안에는 왜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아주 이때에서 2006년도에 획기적이고요. 전국 청소년 단체 중에서 최초죠. 그 15세에게 총회원권을 주십시오. 투표권을 총회원권을 돌라는 얘기를 청소년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2006년도에요. 근데 이 과정들은 역사의 현장에 있었는데 아주 2008년도에 보시면 오른쪽 표에 한국 YMCA 전국대회에서 15세 총회원권이 통과됩니다. 이 과정들 속에 저도 역사 현장에 있었는데요. 전국 대회로 그 YMCA에서 총회원권을 가진 그 대표단들이 앉아 있는 그 전국 그 총회원권 안에서 청소년 대표자들이 가서 그 발표를 합니다. 왜 우리가 청소년 YMCA 15세 총회원권이 필요한지 라는 발표를 하고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전국 YMCA가 떠들썩하게 토론이 붙어집니다. 야, 15세한테 투표권을 주면 애들이 이거를 투표권을 행사할 힘이 있어? 능력치가 돼? 라는 얘기가 YMCA 안에서도 나왔고요. 가장 무서워한 것은 사무총장들입니다. 총회 때 예를 들면은 양산 YMCA 총회 때 15세 총회원권을 주면 100명의 청소년 Y 회원이 와서 모든 결정을 다 청소년 Y 구미에 맞게 다 할 것이다. YMCA가 청소년 Y 판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걱정들을 그 당시에 참가했던 어른들이 한 거죠.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서 그 총회는 이사도 뽑고 그리고 이상하게 탈락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하게 됐는데요. 뒤집어 생각하면 총회 때 청소년들이 가서 청소년대로 다 뒤엎으면 어때요? 더 좋죠, 사실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힘, 그렇게 해서, 그러면 더 YMCA가 더 잘 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말을 그 당시에는 저는 잘 못했습니다. 하면 더 싸우게 될까 봐 했지만,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이런 속마음들이 있었지만,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토론으로 난장이 벌어졌고요. 결국은 2008년도에 YMCA는 15세 총회원권이 통과됩니다.
총회에 가서 이사도 뽑고요. 이사도 되고요. 뭐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2017년 YMCA 지도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지역 YMCA에 총회의원이 15세로 안 돼 있는 곳이 75개 YMCA 중에 23개 YMCA만 15세 총회의원으로 명기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간사님 한번 보시고 자기 지역 YMCA 청년회 그 헌장에 그 15세로 안 돼 있으면 고치는 작업들 하셔야 됩니다. 그, 그, 그 투쟁의 역사를 거쳐서 그 한국 YMCA에서 통과된 이 사안들을 지역 YMCA가 이제 거부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회체계 법령 체계를 바꾸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007년도를 다시 보시면 그렇게 해서 물꼬를 튼 지역선거 운동이 대선 참여 운동으로 거치면서 그 지역별로 청소년 교육 15대 평화 의제를 개발하고 좋은 공약 분량경 선정하고 후보자 초청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막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소년 빨간색 청소년 YMCA 지침서의 개정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누가 하느냐? 청소년 담당 간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008년도에 가면 그 제3기 대표자회가 꾸려지면서 제2기 대표자회의 정수경님은 여수 YMCA 간사님이시고요. 3기 대표님 김창숙 간사님은 연맹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냐 하면 그 세계 대회가 있으면 일본과 함께 했던 지구시민교육, 동티모르 워크캠프, APAY, 아시아태평양 YMCA 총회 이런 모든 것들에 다 대표들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아시아 YMCA는 세계 YMCA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아시아 지구시민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로서 이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2009년도에 보면 여기 나온 대표 조병훈 간사는 안동 YMCA 간사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간사를 하면서 청소년 YMCA의 리더십으로 성장한 친구들이 YMCA 운동을 펼치는 안에의 중요한 지도자 풀로서 성장하고 이들이 성장해서 다시 YMCA로 돌아오는 그리고 수많은 위원이나 이사들로 다시 결합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그런 역사의 현장들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교육감 선거들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령의 100주년 준비위의 제안을 하령의 100주년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다시 2010년도로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요. 6페이지요. 2010년도에는 1910년도가 하령의 100주년이거든요. 하령에는 청소년 YMCA 그 당시로 치면은 청소년 대학생들이 만들어낸 첫 번째의 한국 사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던 그 역사적 현장을 청소년 YMCA가 계승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걸 100주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고 하령의 100주년을 통과해서 한반도 분단선 그래서 동서를 가로지르는 평화순례를 하게 됩니다. 이걸 다 같이 못하고 권력별로 나누어서 이 구간은 영남이 걷고 중간 부분은 중부가 걷고 끝부분은 호남이 걷고 이런 식으로 하는 평화순례를 시작을 하고요. 이 전국 과제가 하령의 100주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11년 여기에 대표인 박수진 대표는 양산 YMCA 간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국 과제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부터는 꿈사라고 지역 꿈과 사랑 속으로 해서 해외 자원봉사들 또한 지구시민적 과제를 갖추기 위해서 해외 자원봉사와 아시아태평양 YMCA 총회를 참석을 합니다. 2012년에는 제7기 천국 이 되고요. 대선과 관련해서 청소년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300인 포럼을 만듭니다. 300인 포럼, 100인 포럼, 100인 포럼이 또한 하나의 중요한
그 운동 과제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그 이후에 전에는 당연히 청소년 백인 포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인 포럼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생활 설계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청소년들이 내는 아젠다가 무엇인지 정책 의제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백인 포럼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미 1912년도부터 시작된 1911년부터 시작된 낭낭 포럼으로서부터 계승된 그 백인 포럼들을 당연하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2013년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은 이때부터 제가 전국 YMCA 전국 연맹에서 일할 때고요. 2014년도에 암중모색이라는 일종의 그 청소년 YMCA 담당 간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YMCA가 갈 수 있을까라는 논의들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2013년에 이때의 고민이 뭐였냐 하면 이제 수직적인 회체계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동영회를 통해서 목표를 만들고 과제를 만들고 이것이 권역별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권역별 활용회를 진행을 하면서 권역별 그러니까 영남 활용회 그 활용회부터 활용회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했던 활용회라는 것은 동영회에서 결정했던 전국 과제들이 여기 나오는 쭉 보이시는 이런 주제들이 어떻게 그 지역에서 잘 정착되고 있는가를 공유하는 과정들을 그 여름 활용회를 통해서 공유를 했거든요. 이 공유하는 과정들을 해서 한쪽의 회체계는 결정이 됐었는데 그러면은 횡적인 회체계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슈와 아젠다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운동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로서의 회체계에 대한 고민은 분과 모임이었어요. 2013년도에 보면 분과별로 전국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고민들을 시작합니다. 그 분과는 청소년 동아리들을 서치해 보니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과들이 있었고 뭐 농구나 아니면은 뭐 기타나 이런 문화를 가지고 접근하는 동아리들이 있었고 또 자원봉사를 가지고 접근하는 동아리들이 있었고 미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동아리들이 그 아젠다들이 각각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젠다가 있는 그 동아리들이 분과들로 다시 결합되고 횡적 결합이 되고 이 분과별로서의 또 정책 아젠다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같이 모였어요. 그러면은 그 대구 YMCA에서 호스트가 돼서 그 분과별로 그 환경에 대한 분과들 다 모여. 그래서 대표자들이 모이면 그 대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어떤 그 환경과 관련된 걸 한번 같이 해볼까 했을 때는 뭐 손수건을 쓰자. 이런 얘기가 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또한 그 분과들이 소속된 동아리는 같이 해보는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14년 보시면 분과별 전국과제, 그 분과를 맡아서 이 분과들을 하고 있는 호스트 간사들을 정하는 역할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학과외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넘겨보시면 5페이지로. 네, 그래서 2015년도에는 토론과 환경분과, 미디어분과, 문화예술분과 등등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국과제가 저희가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겪잖아요. 2014년이 아주 큰 분기점이 됩니다. 세월호를 겪으면서 그 청소년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YMCA가 그 우리가 겪었던 안산의 청소년 YMCA와 함께 겪었던 그 아픔을 그들과 함께 다시 잊지 않고 그 활동하겠습니다라는 전국의 고백을 하면서 이 세월호와 생명의 소중함들에 대한 얘기들과 이런 얘기들을 전국 과제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5년에 저는 그 연맹을 그만두면서 이제 그 양산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오기 전에 빨간색으로 보시면 그때 저의 고민은 뭐였냐 하면 그러면은 회체계는 됐는데 회체계 안에 담아낼 컨텐츠가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컨텐츠가 결국은 한국 YMCA가 뭐를 청소년 YMCA라고 부르는가, YMCA에 있는 청소년들을 뭐가 다르지? 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연구소를 꾸리는 작업들을
제가 연명에 있을 때 저희 주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소 YMCA는 뭐지? 그 안에 누구를 청소 YMCA, 어떤 역량을 가진 친구들 우리는 청소 YMCA라고 부르지? 라는 연구 작업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들이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제 만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운동과 더불어서 청소년 연구소에서는 각각의 YMCA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 운동에 대한 과제들을 담은 뉴스레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 19년 이제 그 전국적인 모의투표 운동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2017년 대선 청소년 모의투표들을 시작해서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들이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결집하게 됩니다. 이 아젠다를 가지고 여태까지 해왔던 청소년 정치 참여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폭발을 시키는 부분들이고요. 그냥 투표권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다가 내가 하겠어요. 이 하겠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의투표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통해서 그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길러내는 일들. 결국 모의투표는 청소년 정치 참여 운동이기도 하고 청소년 참여 교육이기도 하거든요. 이 교육들을 전국적으로 벌여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2019년도에 이제 양산을 내려오면서 앞서 2015년도에 YMCA 청소년 상이 뭐지? 라는 얘기를 했다면 2019년도에는 마산의 차윤재 총장님이 YMCA 사무총장을 이제 퇴임하시고 경남 청소년 지원 재단의 원장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그 경남 지역의 청소년 참여 모델을 연구해 달라라는 그런 연구 아젠다, 영역을 줬는데 이게 옳다구나. YMCA를 연구하면 이게 청소년 참여 연구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수로 좋아하면서 이 참여 연구 모델을 하면서 결론은 15년에는 청소년상과 관련된 연구 과제들을 제가 좀 이따 조금 소개할 거고요. 2019년도에 참여 모델도 제가 드렸는데 이걸 하면서는 그동안 청소년들이 YMCA에서 어떻게 참여 모델을 만들어냈는가라는 자료들을 하나의 자료 연구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들이 YMCA가 이렇게 흘러왔구나를 볼 수 있는 계기들이 될 거고요. 다시 7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8페이지. 네. 그렇게 해서 이 과정들을 제가 아주 굉장히 러프하게 2005년부터 2019년, 21년, 19년까지를 봤었는데 이 과정들에서의 성과는 보시면 YMCA가 운동체야. 그리고 청소년 YMCA는 운동을 하는 곳이야.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시기에 쭉 YMCA에 있었잖아요. 쭉 YMCA에 있으면서 제가 만났던 청소년들은 YMCA가 뭐 하는 데야? 그러면 참여하는 곳이에요. 지역에 참여하는 곳이에요.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YMCA가 청소년 Y들이 청소년 YMCA 운동의 세력으로서 목소리를 가지기 시작한, 그래서 청소년들이 단순히 육성 보호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혹은 YMCA 행사에 동원되는 사람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2005년도에 제주도에서 있던 청소년 실무자 워크숍에서 이광호 박사가 그때 얘기했던 청소년 시민사회론, 청소년이 시민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것들이 학문적 배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이 학문적 배경을 바탕을 깔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체계를 만들어냈지만 우리는 이번에 보시면 1번도 그렇죠. 여전히 청소년들을 만나기 힘듭니다. 무한 입시 경쟁에서 학원에 가는 시간을 다 빼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모임은 일요일 날 합니다. 토요일까지 학원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려면 그러니까 일요일밖에 시간이 안 나서 저희는
전체 직원, 청소년 담당 직원들, 혹은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전부 일요일 출근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YMCA가 청소년 운동론을 이렇게 줄기차게 얘기했다면 사실은 YMCA 학회가 하나 만들어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 참여 학회를 통해서 청소년 참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저는 YMCA 청소년 운동력이 기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규정하는 일을 못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 보시면 권현주 간사 논문, 조영 간사 논문, 혹은 YMCA 청소년 운동을 가지고 실제로 석사학위를 쓴 논문들이 이렇게 많이 서칭되는데 이런 것들을 개개별 간사가 하라고 하고 YMCA는 이걸 이론하고 정립화하는 일들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연맹에 있으면서 이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예, 제대로 미입하고 다시 중단된 연구소가 중단되었었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돈이 없었고 그리고 이걸 담당할 인력이 없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전국 과제를 동료에 갔다 와서 뽕을 빼는 일들은 어깨 뽕을 빼는 일들은 청소년들하고 함께 생활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갑자기 모의투표 해야 돼. 갑자기 백인 포럼 해야 돼. 이거 절대 안 됩니다. YMCA가 토론회를 한번 하려면 적어도 1년에 거친 일상적으로 청소년 생활 세계에 대해서 양산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의 훈련, 토론의 훈련이 없으면 아젠다 중심의 동원밖에 되지 않는 거고 간사의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토론과 학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담당 간사들에게 나이가 모르는데 청소년 모의 투표를 하자고 했을 때 청소년 담당 간사들이 제일 당혹스러운 것은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학습되어지지 않는데 이걸 청소년들이랑 하라고요? 라는 물음표였어요. 그랬을 때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간사 지도력이면 일상적인 토론과 이론의 학습 부분들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일이다. 운동이라는 부분들은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던지는 것은 과연 여러분들이 청소년 담당 간사인데 한번 고민해 보셨는가요? 청소년 시민사회 운동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셨는지 이것을 내가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운동 과제에 대해서 이론화 정립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일상적인 토론과 학습이 있었는지라는 부분들을 한번 끊임없이 계속 그래서 간사학교 제가 간사학교는 아주 오래전 시기 간사학교 강사님이 토론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고 간사가 되려면 꿈 깨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예,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두 가지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겠다 생각하면 그리고 토론하고 학습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IMC 간사들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라는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네요.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청소년 시민사회론에서 이광호 박사가 얘기했던 청소년 참여 연속체 모형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다리, 청소년 참여의 사다리 등등 우리 한국 교수님이 연구했던 수많은 연구 모형은 제가 드리는 참고 자료에 굉장히 연구 보고서에 다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2005년도부터 YMCA가 근간으로 잡았던 것은 청소년 참여 연속체 모델, 유스 인게이지먼트 컨티뉴um 이거를 가지고 YMCA 운동을 디자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청소년 서비스에서 청소년 조직화, 까지 가는 과정들의 단계별이 있다면 YMCA는 청소년 시민 참여에서 청소년 조직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여기까지 가겠다라는 것들로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1번은 청소년 서비스는 말 그대로 청소년은 그냥 클라이언트인 거예요. 와서 그래서 이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처치하고 예방하기 위한 그래서 청소년 유해 환경을 감시하고 유해 환경이 있으면 이것들을 해결하고 이 해결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예방하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그래서 그냥 청소년을 보는 이렇게 서비스 대상으로 보게 되는 1단계인데 그 2단계는 청소년 개발이죠. 청소년 개발에는 청소년들이 참여하지만 그래서 여기서의 청소년 역량을 성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을 발달시킬 것인가 포커싱을 두고 있는 것이 청소년 개발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개발이 넘어가면 청소년 리더십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리더로 만들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참여자가 되기도 하고 청소년 리더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청소년 리더십을 키우는 그래서 청소년들의 기량을 형성시키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자와 문제 해결자로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네 번째로 가면 청소년의 그 참여로 유스 인게이지먼트 그 시민 참여로서 청소년 시민이다라는 얘기가 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그 청소년들이 처음 나오는 얘기가 정치 교육이 들어가져요. 청소년 시민 참여에서는. 그래서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이 권한을 통해서 어떤 이슈가 있지? 지금 이거 참여 연속체 모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 정치 참여가 나온 2005년도까지만 해도요. 한국 사회가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해서 기겁하던 시기였어요. 청소년에게 정치를 말이 돼? 그리고 모의투표를 처음 시작한 2017년도에 어른들이 했던 가장 큰 그 거부권이 뭐냐 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2017년도에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러고는 투표권을 주죠. 18세 투표권을 줬어요, 이미. 작년에 16세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통과됐죠. 정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던 그 시기에 우리는 이미 2005년도에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시기 2005년도에는 적어도 2017년도까지는 청소년이 정치를 한다고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미 2021년 지금 청소년 정치판이 학교가 정치판 좋아 라고 바뀌었어요. 그 당략에 의해서 지금의 야당이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면 끌어들일수록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결국은 여기 권한 분석입니다. 누구를 건드리면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표 대결에 의해서 누구를 뽑고 이것이 어떻게 내려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분석하는 힘들, 결국 정치교육, 누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아젠다를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것들을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서는 훈련과 타협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 시민 참여의 영역들인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청소년들이 조직하는 이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핵심 리더십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지금 웃기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2017년도에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2020년도 이미 16세 정당 가입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더니만 지금 양산에만 해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번 선거 때 가능하잖아요. 18세 지역선거, 보궐선거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때 18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청년 시장들이 나올 수 있으니 이거를 지금 청년 아젠다가 예전에 무상급식이 대선판을 휩쓸던 가장 큰 아젠다로 기능했다면 지금은 청년 문제가 가장 핵심으로 지금 대선판 흔들고 있는데 이걸 상징적으로 사람 있습니까? 청소년 와 있어요? 라는 전화를 수없이 지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2007년도부터 했는데 2005년도부터 했는데 못 키웠어요. 지금밖에 아마 시기가 없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미 또
이미 들어간 정의당은 이미 청소년 조직화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들어간 당에서는 그들의 구미에 맞는 청소년, 청년 대표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은 없으니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YMCA가 이런 일을 했었죠. 보통은 이론을 조직하고 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 뺏기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역사이기도 하지만, 네, 어쨌거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어떻게 청소년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4에서 5단계 시빅 인게이지먼트에서 유스 오가나이징으로 가는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이미 있었어요. 2005년부터.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난한 투쟁의 역사들을 청소년들과 간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대로 그래서 YMCA가 운동이라고 얘기할 때 청소년들을 클라이언트로 보지 않습니다. 같이 운동하는 운동체로서 그게 회원 주동성이에요. 그냥 와서 자기들이 의자 치우고 프로그램 사회 보고 그리고 결과 토론회 끝나서 평가하고 이게 주동성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기획을 하고 그리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핵심 리더십으로 참여해서 만들어내고 집합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걸 가지고 집합 행동까지 캠페인하고 대중들이 스스로 대중교육하고 청소년들이 만들어낸 이슈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하는 데까지 저희는 운동을 YMCA는 해왔습니다. 그런 데 대한 그 과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냥 그래서 YMCA가 하는 청소년 수련과는 YMCA가 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른 거죠.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인파워먼트나 디벨롭먼트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인게이지먼트와 오거나이징까지 가는 것들이 결국은 운동이다라고 YMCA가 가져왔던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넘겨주시면요. 네. 자, 그래서 청소년 상을 보시면 제가 요약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 YMCA는 주체적인 회원이고 시민이다. 그래서 청소년은 시민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요. 청소년들에게 시민성에 대해서 청소년은 양산 시민이야. 뭐가 시민이지? 뭐가 시민성이지? 뭐가 민주시민이지란 얘기를 끊임없이 토론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그럼 교통 문제가 있어. 버스 문제가 있다면, 야, 버스가 뭐가 문제지? 라고 토론을 하고, 아, 이게 문제라고 하면, 그럼 버스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캠페인 할래요. 캠페인 얘기하고. 애들이 길고양이 문제를 갖고 왔어요. 유기동물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유기동물이 왜 문제지? 라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면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래요.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봉사활동이 아니고 이걸 지역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요. 그러면 양산시 축제에 가서 알리고 캠페인을 하고 학교에서 모금을 하고 그리고 사설 유기 보호소가 열악하니 신문지를 모은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나온 얘기들이 결정사항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리고 이것들을 간사들이 그러니까 조력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시민성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과정들에서 청소년 YMCA는 간사하고 파트너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간사지만 청소년과 아까 얘기했는 이게이지먼트와 오거나이징 단계에서는 파트너십이죠. 함께 일하고 워크 투게더 함께 공유하고 권한을 공유하고 쉐어링 파워 서로에게 배우는 러닝 이치 아더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청소년을 만약에 함께 일하는 존재, 내 권한을 공유하는 존재, 서로 배우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YMCA 간사입니다. 내가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존재다.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하면서 서로에게 배워가는 과정들. 가장 크게는 내가 간사인데 라는 권한을 내려놓는 일들. 그리고 이 권한을 같이 나누는 일들이 필요한 거.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파트너십을 청소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는 청소년 MC의 회원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역량이라는 거죠. 빨간색으로 보면. 그래서 툭 치면 우리는 공동체적인 시민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세계 시민성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시민이다. 청소년 시민이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이고 지구 시민이다. 라는 것들로서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이런 역량들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구로 사회 참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가 우리 군산 간사님 얘기하셨는데 그 광주 간사님도 얘기하셨는데 YMCA 청소년운동을 스스로 고백하기를 열린 교회로서의 기독교적 가치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한때 그 생명평화의 바람꽃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 YMCA 목적문을 통해서 사랑과 정의 아름다운 세상 그 고교 YMCA 청소 YMCA 목적문을 보면 사랑과 정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젊은 예술을 본바다. 그리고 끝에 보면 사랑과 정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젊은 예술을 못 만든 것은 내가 어떻게 살겠다? 사랑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정의의 공동체, 사랑과 정의의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잘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백하는 과정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열린 교회에서 기능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청소년 YMCA가 끊임없이 기독교적 정체성, 이게 기도합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젊은 예수가 이 그 변화와 변혁을 위해서 노력한 점들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지역 사회를 청소년 생활 세계를 어떻게 이 사랑과 정의로 다시 리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를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YMCA 운동은 지역 중심의 아젠다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결론을 모아서 동영회 때 전국 과제를 만들어냅니다. 토론 과정에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이걸 지역사회에서 다시 지역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낼 것인가를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생활세계의 변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청소 YMCA 회원은 결국은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거거든요. 개인 중심의 그러니까 개별 상담, 개별 역량 강화가 아니고 동아리 중심의 조직 활동체로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래서 이걸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것들을 핵심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청소년 담당 간사가 가져야 될 역량들에 대한 제안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첫 번째는 청소년 회원들하고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속한 생활 세계를 투영하는 활동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민성들을 끊임없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운동 간사가 그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없다면 이들의 생활 세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기능들을 하지 못하면 그 힘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 저는 제가 청소년 담당 간사일 때 청소년과의 회원이 한 명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그, 보통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 마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기게 된 계기가 그 일군의 춤추는 아이들이 종합운동장에 그 비가 오니까 안에 들어가서 크게 그 음악을 틀어놓고 춤 연습을 하다가 그 담당자에게 시끄럽다고 떠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뺨을 맞은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죠. 이 사건을 하다 보니 이걸 가지고 이들이 이제 고민을 얘기했는데 이들의 고민들을 들어보니 결국은 이 춤추는 아이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마산에는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그냥 간사가 그럼 가서 시장을 만나서 청소년 시설이 없어요.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산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일단 모았어요. 일단 모아서 한번 돌아보자. 과연 우리가 이 마산에 있는 생활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놀거리가 어떤 게 있는가, 갈 만한 데가 있는가를 한번 조사해 보자. 여기서 조사하고 이 조사 결과를 토론회를 하고 토론회를 할 때 시의원이나 시장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이걸 기사화하고 뭐 등등 그리고 이걸 또 그 마산의 중앙에 가서 뭐 캠페인을 하고 춤추고 뭐 등등 이렇게 춤을 추면서 캠페인하고 뭐 했던 등등 이런 일련의 역사들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그 간사가 그들이 속한 그 청소년들이 지금 생활 세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비판적인 성찰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둘째가 그래서 그러려면
조직이 필요한 거죠. 회원들을 조직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를 조직해 나는 조직력. 12페이지요. 12페이지요. 네. 조직력의 그걸 가지고 운동할 수 있도록 결국은 조직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위탁시설에 있는 동아리 관리만 하면 되는데 무슨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조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사무총장들이 간사들에게 쪼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조직이 왜 필요한지가 기본적으로 이 조직이 움직이게 하는 조직 중심의 운동체이기 때문에 1인 조직도 조직입니다. 실은 1인 NGO처럼. 그렇다면 이 조직이 움직이게 하려면 회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규정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법률이 있어야 되고 뭐 등등의 하는 이런 조직체를 만드는 역량들을 끊임없이 간사 지도력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는 의제 설정 능력. 그러니까 의제 설정 능력들이 필요한 거죠.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정책 아젠다 세팅이라고 얘기하는 의제 설정 능력과 더불어 연대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 또한 간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시간 다 됐죠? 지금 시계가 없어서. 혹시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시간은 35분 정도 됐습니다. 5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네. 끝인가요? 네. 죄송해요. 30분까지 진짜. 시계가 없어요. 네. 다시 맨 마지막 그거 한 번 올려주세요. 네.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라야 되는데. 제가 말이 많았네요. 죄송해요. 토론 준비를, 회의 준비를 못하면, 아니구나. 강의 준비를 못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마지막이 그거 아니고, 예, 그걸로 좀 봐주세요. 네, 이게 제가 2019년도에 만들었던 YMCA 청소년 참여의 모델이에요. 이걸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청소년 중간 큰 원은요. 청소년 참여를 하려면 관련 조례가 개정돼야 돼요. 지역에서. 그래서 법과 조례, 법 규정,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들은 여기 허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련된 조례들을 보는 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참여와 관련된 각종 조례들을 관해야 되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부터 동그랗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 지역사회 프로젝트들, 아젠다가 하나 만들어지죠. 여수 YMCA가 하는 학생부 개정이 필요하다. 혹은 지금 같은 모의투표 운동을 한다. 일종의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가 참여를 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나 빡센 회의라고 아이들이 표현을 해요. 제가 이제 초점 집단을 통해서 아이들이 워딩을 보니까 빡센 회의, 피가 토할 정도의 빡센 회의와 모의 시연, 철저한 연습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 교육의 장이 필요하면 이런 과정들 속에서의 정치 교육을 경험하게 되면 아이들 스스로가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지나가면서 야, 저 가로등은 왜 켜져 있지? 왜 보도블록은 계속 뜯었다가 다시 켰다가 하지? 그리고 왜 학생부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지? 이게 그냥 넘어갔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바꾸는 사람이 누구지? 변화 매개자로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변화 매개자인데 어떻게 내가 혼자 가서 해? 아니다. 집단적이고 직접적인 정치 행동을 아이들이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토론회가 될 수도 있고 후보자 토론 초청회가 될 수도 있고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집단적인 정치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과정들에서 담당 간사 성인들하고의 동지적 연대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에 대한 신뢰가 붙여져요. YMCA 간사 지도력이 나의 선생님이 아니고 동지구나. 그래서 저는 뭐 YMCA 간사들하고 반말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지적인 연대들이 벌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회체계로 굴러가면 결국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YMCA 1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기, 3기, 4기라는 운동의 재생산의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조직은 재생산되고요. 새로운 리더와 확장된 참여가 가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YMCA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리더십 개발 과정들, 청소년들의 끊임없이 시민 참여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청소년 YMCA라는 조직화의 과정들을 우리 중간에 아주 굉장히 컨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독특한 YMCA 형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참여를 가지고 YMCA는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내드린 자료집을 보시면 아이들이 그 말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말을 분류를 해서 이걸 완료시킨 작업들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섬주섬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간사 교육을 통해서 그냥 하나만 기억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청소년을 얘기했지만, 아까 다솔까지, 다음 간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이것만 바꾸면 이렇게 해왔던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들이 2005년도부터 시작한 YMCA 청소년 참여 운동의 지난한 과정이었고, 이 표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땀과 눈물의 시간들이었는데, 이 고난한 역사 속에서 운동하는, 기도하는, 공부하는 간사로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다라는, 그리고 그 과정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제 횡설수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